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자꾸 거리를 둘까? 이런 의문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다정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는데도 막상 관계를 시작하자니 그녀는 물러섭니다. 이 모순적인 감정의 배경에는 상처받은 과거와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이성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박미숙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감은 있지만 연애는 회피하는 그녀의 심리와 그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애매한 행동에 혼란스러웠던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감정의 퍼즐이 하나씩 풀릴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그녀가 당신을 대기 명단에 두는 진짜 이유.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상대가 나에게 분명히 호감을 보이면서도 진지한 관계로는 나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마치 대기 명단에 올라있는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 사는 53세 이 씨는 최근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늦은 밤까지 통화도 하는 사이였지만 막상 우리 관계는 뭐지? 라는 질문엔 그녀가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돌리더랍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녀는 외로움을 달래고 싶지만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정식 연애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완전히 끊기엔 아쉬운 관계. 그래서 그냥 이대로를 선택합니다. 필요할 땐 연락하고 외로울 땐 기대지만 감정적 책임은 회피하는 방식이죠. 이건 그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를 확실히 선택하기 어려울 땐 비교 대상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심리도 작용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며 당신을 그저 옵션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황을 눈치채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 사람의 태도만 바라보다간 정작 내 감정은 계속 소외당하게 되거든요. 자신을 일시적인 위로 대상으로 허락하지 마세요. 그녀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연애는 싫고 호감은 있다. 모순된 그녀의 속내. 중년 여성이 연애를 거부하면서도 호감을 보일 때 많은 남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일까? 장난치는 걸까 싶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순된 태도, 사실은 아주 복잡한 내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박 씨는 최근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 여성과 가까워지면서 주말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애 얘기를 꺼내자 그녀는 단호히 말하더랍니다. 나는 연애까진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 쉽게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이건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인생 경험에서 비롯된 방어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과거, 실패한 결혼 생활, 책임감에 눌렸던 젊은 시절의 기억. 이런 것들이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걸 두렵게 만드는 거죠. 또한 중년의 여성들은 감정적 안정은 원하지만 관계에 따르는 책임이나 갈등은 피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아는 하는데 연애는 부담스러워라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그녀의 말 속에서 감정을 분리해 보는 겁니다. 당신에게 호감은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나 여유는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만 남기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마음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단 그 안에 두려움과 거리두기를 함께 봐야 관계의 진실이 보입니다. 3. 당신만 착각 중? 친절과 호감의 결정적 차이. 이성 간의 관계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상대의 친절을 호감으로 착각하는 일입니다. 특히 중장년이 되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감정이 과연 서로 통하는 것일까요? 경기도에 사는 60세 김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여성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늘 웃으며 인사했고 약간의 고민도 나누곤 했습니다. 김 씨는 그녀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믿었고 용기 내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좋아요. 그녀는 단지 친절했던 겁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격일 뿐 거기에 감정적 기대를 더한 건 오롯이 김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친절은 습관이고 호감은 의도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따뜻할 수 있지만 호감을 가진 사람은 유독 당신에게 더 시간을 쓰고 더 관심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그녀가 연락을 한다면 그건 호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당신이 먼저 다가가야만 반응한다면 단순한 예일 가능성이 크죠. 그녀가 당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을 공유하려 한다면 그건 호감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형식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친절일 뿐입니다. 마음을 앞서 보내기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인지를 잘 구분해 보세요. 4. 상처받은 과거가 그녀의 마음을 가로막는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단순히 좋아하니까 만나자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상처가 마음의 벽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한 번이라도 깊은 상처를 겪은 여성이라면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정 여사님은 이혼 후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주는 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사랑에 모든 걸 걸었지만 그만큼 크게 다쳤기에 이제는 쉽게 믿지 못한다고요. 그 감정은 누군가에게 기대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미소 지으면서도 선을 긋는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있기에 더 조심스러운 거죠. 이전처럼 또다시 마음을 내줬다가 상처받을까봐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벽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고 사교적인 모습 뒤에 숨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깊은 관계로 다가가려 할수록 그녀는 점점 더 뒤로 물러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가로막는 거죠. 이럴 땐 조급해하지 말고 그녀의 속도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감정을 강요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마음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일은 그 사람의 과거까지 함께 품는 일입니다. 그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천천히지만 단단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5. 나는 그냥 심심풀이? 가벼운 관계만 원하는 그녀. 마치 연애를 시작할 듯 다가오다가도 정작 마음을 내비치면 슬며시 물러서는 그녀.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심심풀이용이 된 건 아닌지 가끔 의심해 본 적 있나요?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주말마다 만나고 영화도 보고 늦은 밤까지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그녀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김 씨는 점점 혼란스러웠죠. 나는 진심인데 그녀는 왜 선을 그을까? 이럴 때 우리는 상대의 행동과 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친밀하지만 관계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심리. 가볍게 즐기되 부담은 피하고 싶은 욕망. 이런 마음은 외로움을 달래려는 수단으로 상대를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불쑥 연락하면 반가워하면서도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면 피하려고만 하진 않으셨나요?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가벼운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진심이 닿을까 두려운 겁니다.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정식 연애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스스로 경계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틈날 때만 찾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선 나 자신이 먼저 내 가치를 인정해야 하니까요. 6. 왜 밀당만 하고 시작은 안 할까?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지치는 순간은 상대가 분명히 관심을 보이면서도 결정적인 관계로는 나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다정한 말, 자주 오는 연락, 살짝 기대는 듯한 태도. 그런데 막상 관계를 확실히 하려 하면 한 발 물러섭니다. 왜 그럴까요? 인천에 사는 59세 정 씨는 한 여성과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가 뭘까라는 말엔 늘 회피하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마치 밀당을 하듯 다가오다 멀어지고 잡으려 하면 도망가는 듯 했죠. 이런 행동은 상대의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은 있지만 책임지기엔 두려운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혹은 자신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심리 말이죠. 그리고 일부 여성은 스스로의 가치를 시험해보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 보는 겁니다. 일종의 확인 게임이죠. 그 안에서 상대는 끌려다니고 지쳐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밀고 당기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그 흐름을 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진심인 사람은 밀당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분명하게 표현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혹시 지금 그녀의 눈치만 보며 감정 소모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권리는 그녀만이 아닌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7. 말은 거절인데 행동은 연인? 그 모순의 정체? 우린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늦은 밤 톡을 보내고 힘들다는 말에 먼저 전화도 걸고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면 은근히 질투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런 상황은 의외로 많은 중년 남성들이 겪는 혼란입니다. 감정은 오가는데 관계는 아닌, 거절 같기도 하고 관심 같기도 한 이 복잡한 태도는 대체 뭘 의미할까요? 대전의 57세 이 씨는 지인 여성과 가끔씩 여행도 다니고 생일이면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꺼내자 그녀는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라며 딱 잘라 말했죠. 그런데 이후에도 여전히 연락은 계속되고 때로는 손까지 스치며 애틋한 눈빛을 보내더랍니다. 이런 모순의 정체는 두 가지 심리에서 옵니다. 첫째, 감정은 있으나 관계의 책임은 피하고 싶은 마음. 둘째, 당신을 놓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해놓은 편한 거리 안에서만 관계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감정이 깊어지면 벽을 세우고 멀어질 듯하면 다시 다가오는 그 반복. 이건 연인이 아닌 감정적 의존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 사이에서 혼란을 느낀다면 말이 아니라 일관성을 보세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8. 남자만 애타는 상황, 벗어나는 법.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종종 마주치는 상황, 바로 한 사람만 감정적으로 애타는 관계입니다. 연락은 내가 먼저, 약속도 내가 잡고 상대는 늘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혹시 이번엔 마음을 열까? 라는 희망을 놓지 못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경기도에서 택배 일을 하는 54세 조 씨는 1년째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는 늘 그녀에게 다가가려 노력했고 퇴근 후엔 꽃다발도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바쁘다는 말로 약속을 미뤘고 고백을 꺼내자 좋은 사람인데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가끔씩은 다정하게 웃고 선물도 받고 조 씨의 관심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의 핵심은 한쪽만 주는 관계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애타는 쪽은 결국 상처만 남깁니다. 그런데 왜 계속 끌릴까요? 상대가 주는 작은 관심, 그 한 줄기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과감히 빠져나오는 용기입니다. 내 감정이 무시당하는 관계는 아무리 정을 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함께여야 합니다. 감정이 오고 가야 관계가 됩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애타는 쪽이 당신이라면 지금이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는 사랑, 그것이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9.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는 5가지 시그널. 이성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안의 착각과 환상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감정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상대의 행동을 과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혼자 애타고 있는 건 아닌지 알 수 있는 5가지 시그널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연락이 늘 내가 먼저입니다. 상대는 받기만 하고 먼저 궁금해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리 두기입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화제를 바꾸거나 가볍게 넘깁니다. 마음을 받아줄 의향이 없다면 정면으로 맞닥뜨리기보다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죠. 셋째, 자신의 외로움만 이야기하고 당신의 감정은 가볍게 취급합니다. 이럴 경우 당신은 위로자일 뿐 연인의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넷째, 함께 있는 시간은 즐겁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거나 피합니다. 이는 관계의 진전을 원치 않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 무심하게 말하거나 질투를 유도합니다. 이는 감정의 깊이가 아닌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행동입니다. 이 5가지 중 2-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가 아닌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일방적인 기대가 아닌 상호적인 책임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10. 진짜 중요한 건 그녀가 아닌 당신 자신.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순간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가 웃어주면 하루가 환해지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정작 잊지 말아야 할 건
그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1세 최 씨는 한 여성에게 몇 달간 진심을 다했지만 돌아온 건 명확하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지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기분을 그녀의 반응에 맡겨버리고 있었구나. 사랑은 나를 지워내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빛나게 해야 합니다.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나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것뿐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부족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마음을 표현한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감정을 아꼈던 시간도 모두 소중한 인생의 일부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보세요.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나요? 진짜 중요한 건 관계를 통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없어도 단단히 설 수 있는 나 자신입니다.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함,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항상 아름답고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혼자만 마음을 다하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험조차도 우리의 감정 세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의 태도에서 진심을 찾기보다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